여러분 혹시 나사가 해킹당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비밀 보고서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들이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겠죠? 오늘 분석은요, 수세 컨설팅과 링링 신한이 공동으로 발표한 아주 공신력 있는 보고서, 글로벌 데이터 유출 동향 월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암 시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 숫자, 942968.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한 달 동안 디웹과 다크웹에서 모니터링된 위협 정보의 수입니다. 네, 거의 100만 건에 가깝죠.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협의 진짜 규모입니다. 이 1,000만 건에 가까운 정보들이 그냥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상품이 돼서 거래되고 있어요. 거대한 불법 경제, 바로 데이터 암 시장을 이루고 있는 거죠. 과연 그 시장은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자, 그 100만 건 중에서요, 실제로 돈을 받고 판매가 이루어진 소위 고가치 데이터만 추려봤더니 무려 6,446건이나 됩니다. 이건 그냥 정보가 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훔친 데이터를 사고 파는 아주 활발한 암 시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떤 나라, 또 어떤 산업이 해커들의 주된 먹잇감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공격받는 세계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미국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유출의 거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뒤를 인도와 프랑스가 바짝 쫓고 있고요. 특정 국가에 이렇게 공격이 집중되는 건 그만큼 빼낼 가치가 있는 중요한 정보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게 바로 원본 보고서에 실린 실제 차트입니다. 보시면 상위 5개국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몇몇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국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어떤 산업 분야가 주된 타겟이냐는 겁니다. 이것 좀 놀랍습니다. 정부와 군사 분야가 28%로 1위예요. 그 뒤를 정보, 인터넷, 그리고 금융 분야가 잇고 있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가장 많이 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본 차트를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정부나 금융뿐만이 아니에요. 교육, 제조, 교통, 사실상 해커들이 노리지 않는 산업 분야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모든 곳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런 막연한 숫자를 좀 넘어서요. 우리를 정말 경악하게 만들었던 실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위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바로 유럽 우주국 ESA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 실제 다크웹 게시물 캡처입니다. 8281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해커가 유럽 우주국 데이터 200기가 넘게 팝니다 라고 버젓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실제 거래 현장인 겁니다. 유출된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게 무슨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인 소스 코드, 프로그램 배포를 자동화하는 CI/CD 파이프라인즈, 시스템 접근 열쇠인 API 토큰즈와 액세스 토큰스, 그리고 서버 인프라 전체의 설계도인 테라폼 파일즈까지 말 그대로 유럽 우주국의 디지털 심장부를 그냥 통째로 훔쳐내버린 겁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건 파일, 바로 나사입니다. 공식 서버에서 직접 유출된 데이터가 다크웹에서 아무렇지 않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CIA나 NSA 같은 미국 정보기관과 함께 일하는 핵심 계약업체들의 데이터까지 통째로 판매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안보가 암시장에서 흥정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건들 뒤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걸까요? 이제 시선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옮겨서 이 혼돈을 설계하는 해커 그룹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2025년 12월 딱 한 달 동안의 랜섬웨어 그룹 활동 순위표입니다. 1위는 킬린,
중국 신화에 나오는 기린에서 이름을 딴 조직인데 한 달에만 무려 178곳을 공격했어요. 그 뒤를 악명 높은 록빛 5와 아키라가 바짝 쫓고 있죠. 바로 이들이 사이버 범죄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조직은 단연 1위, 킬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킬린의 성장 과정은 정말 빠르고 또 아주 전략적이었습니다. 2022년에 아젠다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타났다가 곧바로 러스트라는 언어를 쓰면서 성능을 확 개선하고 큘린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2023년에는 아예 사업 모델을 바꿔버립니다. 다른 해커들에게 자기들 도구를 빌려주고 수익을 나누는 이른바 서비스형 랜섬웨어가 된 거죠. 그리고 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마비시키는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순식간에 세계 최상위권으로 뛰어오릅니다. 이들의 급성장 비결, 바로 서비스형 랜섬웨어, 즉 RASS, 랜섬웨어에서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핵심 개발팀은 공격 무기만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가맹점, 즉 제휴 해커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수익을 본사와 나누는 구조죠. 이 프랜차이즈 모델 덕분에 범죄를 정말 무서운 속도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킬린의 전략은 특히나 악랄합니다. 바로 이중 갈취, 더블 익스토션이라는 수법인데요. 먼저 회사 데이터를 몽땅 훔칩니다. 그 다음 원래 있던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잠가버려요. 그리고는 2번 돈을 요구합니다. 파일 복구하려면 돈 내고 우리가 훔쳐간 데이터 공개하기 싫으면 또 돈 내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셈이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킬린 같은 그룹의 전략은 어쩌면 이미 구식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이버 범죄는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나서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은 바로 자동화입니다. 인공지능이 해커의 역할을 대신하는 TI 플러스 AI, Threat Intelligence 플러스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가 열린 겁니다. 웜GPT나 프로드GPT 같은 공격용 AI는요, 이제 사람 도움 없이도 수백만 통의 아주 정교한 피싱 메일을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스스로 악성 코드를 계속 바꿔가면서 방어망을 뚫습니다. 한 명의 해커가 AI를 통해서 이제 수만 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해킹마저 자동화되는 시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쉬지도 않고 공격을 퍼붓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데이터 보안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무거운 숙제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위협은 정말 빠르게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